여러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곳에서 돈벼락 맞다. 야, 그 돈벼락 맞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저는요 진짜 돈벼락 맞는 곳, 이거 우리 산업에서 참 쉽지 않거든요, 요즘 같을 때. 그런데 돈벼락을 맞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말하는 거냐?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이곳이요. 7년 새 K방산 수출 증가율 보세요. 7년 사이에. 야, 진짜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669.2%나 성장했습니다. 662%.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보시면서도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669%가 늘어난, 예, 대한민국의 산업이 반도체 빼놓고 있을까요? 아마 반도체 빼놓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난리라는 겁니다. 난리라는 거. 예, 시장에서는요, 예, 진짜 난리가 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9%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7년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2016년에 방위산업 수출액이 26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예상이 200억 달러입니다. 와우, 이게 뭐 7년 사이에 669.2%니까 7.6배, 7.7배가 늘어난 건가요? 7.7배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죠. 예. 2017년에도 26억 달러가 31억 달러가 되고요. 2021년에는 70억 달러로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그러나 2022년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게는 큰 호재가 됐고요. 예. 동유럽 국가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제품들이, 예, 그들 눈에 띄면서 말입니다. 시장은요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예, 바로 이 어떤 핵심 이슈에 접근을 잘했어요. 접근을. 윤석열 정부의 홍보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접근을 잘했습니다. 예, 당장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요. 한일 동맹을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 이게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이 여러분, 예, 669.2%지 이게 말입니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요. 예. 이러니까 세계적인 순위도 이게 부쩍 올라갑니다. 부쩍 올라가요. 지금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2.4%나 점유하면서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미국의 40%나 러시아의 16%, 프랑스의 11%, 중국의 5.2%보다는 낮습니다. 독일의 4.2%보다도 낮고요. 스페인의 2.6%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따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따돌렸어요. 그러면서 9위로 우뚝 선 거예요.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거든요.
이제 2023년까지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를 더하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중국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냉전 체제가 우리에게는 큰 기회를 갖다 주는 요소들이 많다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은요. 어느 나라든 러시아나 중공사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틈새 시장을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또 폴란드를 방문하고요.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말입니다. 이중효과예요. 동유럽의 재무장에 대한민국이 아주 크게 기여하고요. 내가 무기 팔 테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중추국가들의 양해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것, 이거 여러분 굉장한 전략 아닌가요? 저는 이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잖아요. 중국의 빈 곳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서 장악할 수 있다. 게다가 1대1로의 정책 때문에 이게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요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는지. 2022년 이후입니다. K방산 수출 주요 사례입니다. 보시면 엄청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미사일 팔아먹었잖아요. 천궁.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집트에 K9 자주포 팔아먹었습니다. 폴란드에는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어요. KF-50 경 공격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K9 자주포, K2 전차, K239 천무, 이거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다연장 로켓포 엄청나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폴란드와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에 이게 전략적 관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전략을 넘어서서 전술적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략이라는 것은 큰 틀이잖아요. 전술은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발이 움직이는 거, 행동으로 일어나는 게 전술인데 이제 폴란드하고는 전술적인 그런 관계까지도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폴란드하고만 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동유럽의 국가들 리투아니아만 하더라도 당장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K방사는 또 난리다 생각이 들고요. 말레이시아에도 FA-50 경공격기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시장을 아주 굉장히 말입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해외 방산 수주에 나섰는데 놀라운 게 나라들 보세요. 캐나다, 미국, 심지어 미국도 들어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선진국에도 우리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자부심 여러분들 힘껏 느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만 하더라도요. 해군의 고등 전술 입문기, 그다음에 공군의 전술 훈련기, 이 사업이 50조예요. 여기다가 전투기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투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다가 우리 전투기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훈련기로. 싸거든요. 성능은 좋거든요. 가성비가 갑이거든요. 갑업.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미국에다도 팔아먹겠다 이런 생각 진짜 당찬 생각 아닙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미국에 팔아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캐나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톤급 순찰 잠수함 사업이 80조입니다. 바로 이 사업에도 우리는 시장에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중국의 잠수함이 캐나다 팔아먹겠습니까? 중국의 훈련기가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팔아먹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지금 이것도 1조예요. 영국의 자주포 도입을 러시아가 팔아먹겠습니까? 중공이 팔아먹겠습니까? 일본은 무기 수출을 못합니다.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한민국이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죠. 이게 말입니다. 바로 신냉전 시대가 만들어준 대한민국의 크나큰 행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천궁이든 아니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지대공 미사일들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강력한 그런 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더 놀라운 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방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왜 사겠습니까? 아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사겠다 이런 얘기죠. 사겠다. 지금 사놓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 방향이 변하지 않는 한 잘 간다 이런 얘기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K방산 올해 수주 목표가 200억 달러잖아요. 전후방 효과를 고려해 보면요. 21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물가예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21만 개. 전후방 효과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가장 최고 방산업체가 록히드 마틴이 아닙니다. 미국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라는 데예요. 여기가 지금 19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19만 5천 명.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상한 대로 200억 달러를 달성을 한다면 미국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1등 방산업체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장한 것을 보면 2021년에 70억 달러에서 2022년 170억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170억 달러가 200억 달러 올라가는 데는 30억 달러가 더 있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현실로만 더 많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더 많이 일어나 준다면 게다가 신냉전 시대에 아주 중국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골고루 찾아만 먹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요. 방산 5개사 임직원 수 한번 보세요. 2020년만 하더라도 1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요. 2만 명을 넘어섰어요. 2만 440명이에요. 증가율이 20.2%입니다. 3,440명이나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방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 정관전 TV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방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방산 매출은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